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기자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서구 코트라 무역관장 석방이 됐습니다. 예, 리비아에서 피랍 사흘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석방 속보는 새벽 2시 반쯤에 나왔고요. 네. 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리비아 정부한테서 한서구 관장의 신병을 인수한 시각은 새벽 4시, 현지 시간으로는 22일 밤 9시였습니다. 한 관장은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극심한 피로가 있어서 지금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하고요. 리비아 정부가 납치범들하고 석방 협상을 했고 그 석방을 성공시키는 동시에 납치범들을 검거했다고 대사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동기보다는 몸값 때문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2011년 카다피가 사망한 후에 리비아 정부의 주도 세력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인 통치력을 세우지는 못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수도 트리폴리에서만큼은 정부가 행정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까?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바티칸 교황청이 어제 밝혔습니다. 페레데코 롬바르디 바티칸 대변인이 교황이 오는 8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하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청년대회는 8월 13일부터 5일 동안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관도 방문 검토 사실을 확인했고 또 교황청의 공식 매체인 바티칸 라디오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온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유일했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하고 89년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얘기는 작년 3월에 교황 취임한 후에 계속 있어 왔고 올해 정해진 순방 일정은 중동 지역 성지 순례가 유일하기 때문에 실제 방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25년 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9년이니까 25년 만에 다시 오는 셈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년에 브라질에 갔을 때 2014년은 아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시아의 카톨릭 신자가 지금 크게 늘고 있는 걸 감안한 얘기였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신자 수 증가 속도가 아시아에서 3위, 4위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나라라서 교황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천주교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생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교황들이 한국에 관심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84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스팔트에 입을 맞추고 순교자의 땅이다 이런 말을 한 역사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진보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방문이 성사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이곳에서 중국 고위층, 시진핑 주석도 얘기가 있더군요. 그 고위층의 재산 은닉 실태를 폭로를 했어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작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버질 아일랜드에 있는 유령 회사를 설립한 사실 이것을 폭로해서 우리한테도 낯설지 않은 이름인데요. 예, 뉴스타파와 함께 이 사안을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이런 중국 고위층들의 친인척들이 국외의 조세 회피처, 혹은 조세 피난처라고도 부르죠. 여기에 서류상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네, 이 재산 은닉 실상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시진핑 주석의 매형, 그러니까 큰 누나의 남편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 처남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2008년 3월에 버질 아일랜드에다가 엑설런트 에포트 부동산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지분의 반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과 사위도 원 전 총리가 총리에 있던 시절에 페이퍼 컴퍼니를 각각 세워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또 후진타오 전 주석의 조카, 그리고 리붕 전 총리의 딸, 덩샤오핑의 사위, 이런 사람들도 같은 곳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사보도협회는 중국 지도부가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2000년부터 우리 돈으로 작게는 1000조 원에서 많게는 4000조 원에 이르는 자산이 중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려졌을 것이라고 계산했고, 또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보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알아내는 겁니까?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주는 대행사들이 있는데 그 대행사들의 내부 고객 정보를 입수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영국령 버질 아일랜드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조세회피처의 유령 회사를 만든 중국인 3만 7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무더기로 나왔던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하고 같은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언론단체라서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 시진핑 지도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타격이 크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된 후에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잡겠다, 이런 얘기로 상하 권력층의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 일가가 4,3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권위 또 도덕성 이런 것들에 큰 흠집을 남게 됐습니다.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도 중국 서민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총리 말기에 뉴욕타임스가 부정축제 사실을 보도해서 타격을 크게 입었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부인해오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탐사보도협회의 논리가 납득하기 어려워서 배후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중국 국민에 알려지겠습니까? 알려지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공식 언론 매체는 보도를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도 관련 글들이 다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내적인 파장은 별로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가는 소식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이런 것은 지금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지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또 관심이 가는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도쿄 도지사 선거전. 이번 쟁점은 탈핵이죠? 예, 2월 9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딱 20일 남았는데요. 탈핵을 주장하고 있는 호소카와 전 총리가 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관심을 크게 끌고 있습니다. 어제 호소카와의 공약이 공개됐는데 일본은 지금 이미 원전 제로 상태고 지금이 바로 재가동을 안 한다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호소카와가 주장했습니다. 호소카와의 상대는 마스조의 전 후생 노동상인데요. 호소카와의 탈핵 주장에 대해서 그건 너무 과격한 주장이고 근본주의적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소카와는 자기가 얘기하는 탈핵이라는 게 핵발전소를 해체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핵발전소 가동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에서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선거 판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직은 호소카와 전 총리한테 유리한 판세가 아닙니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자민당이 밀고 있는 마스조의 전 후생상이 호소카와 전 총리를 크게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호소카와한테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우선 같은 탈핵파가 또 하나 다른 탈핵파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후보 단일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언론들이 호소카와의 과거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들추면서 조직적으로 호소카와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전 총리가 호소카와를 적극 도와주고 있어서 그게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지 이것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